네이버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오한영제트 창업 멤버로 합류했었습니다. 배민에 있으면서 갈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창업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차피 힘들 거라고 하면 내가 관심이 있고 재밌는 걸 하면은 훨씬 더 버티는 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유여행으로 여기를 가봐야지 했는데 그 여행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기억나는 거는 구글맵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번거로움을 좀 더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어떤 거가 있지? 패키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은 두 번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3년 가까이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서비스가 멈춰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중요보다는 이제 갓 창업한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오한영제들 공동 창업 멤버였던 김소건 대표님하고 같이 해외 패키지 여행 플랫폼 트립스토어를 창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5년 정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민에 있으면서 갈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내가 창업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뭘 하든지 간에 힘든 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어차피 힘들 거라고 하면 내가 관심이 있고 재밌는 걸 하면은 훨씬 더 버티는 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키지 여행 진짜 몰랐거든요. 여행을 가는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끼리 그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누군가는 어차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자이너였어요. 당시에 플래시라고 하는 툴에서 애니메이터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인터랙션을 관할하는 작업을 했었고 윤봉진 의장님하고 같은 팀이었어 가지고 처음에 아이팟 터치가 나왔을 때 둘이 이것저것 아이디에이션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 시점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플래시라는 툴 자체에 대한 게 반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네이버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당시에 어떻게든 그냥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오한영제트의 창업 멤버로 합류하게 됐던 거죠. 저는 처음에 서비스 기획이라는 걸 맡았었는데 기획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에 대한 기획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모두가 다 해줬었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역할에 대한 게 바뀌고 하는 거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김수건 대표님도 당시 공동 창업 멤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업밖에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본인이 디자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수건 대표님이 배민 라이더스를 종료하고 본인이 퇴사하시면서 다시 재창업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재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아이템을 논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도 사실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창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저희가 만나면서 그 동료를 구하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패키지 여행을 정말 몰랐고요. 저는 워크숍을 딱 한 번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었어요. 근데 여행에 대한 범주를 정하고 여행을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해보면서 제가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김수건 대표님이 다낭이라고 하는 여행지를 처가 식구들하고 한 번 그리고 본가 식구들하고 한 번 자유여행과 패키지로 다녀왔었는데 패키지로 갔었을 때는 그냥 너무 자유롭게 그 안에서 나도 여행객이 돼서 즐겁게 보내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자유여행으로 여기를 가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인솔 해야 되지? 도착해서 그러면 이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지 그 뭐 먹는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해가지고 그 여행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기억나는 거는 구글맵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야 여행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항공이나 아니면 숙소나 이동이나 세부적인 액티비티, 투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즐겁고 설레잖아요. 근데 그 설렘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거기에 대한 번거로움을 좀 더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어떤 거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패키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창업했던 2017년에 전체 여행 출국자 수가 2,2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40%? 약 800만 명 정도가 패키지 여행으로 해외를 나갔다라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씩 패키지 여행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패키지 여행은
그냥 쇼핑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정이 항상 너무 빡빡해서 그걸 따라가는데 좀 지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정이 없는 여행도 굉장히 많고요. 노쇼핑에 대한 상품이 있는데 노쇼핑 자체에 대한 거가 사람들한테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정들만 가고 중간중간 하루 혹은 이틀 이상에 대해서 자유 일정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상품을 안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항공, 숙소, 뭐 일정 여러 가지들 최소 3개 이상에 대한 게 조합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비교가 필요하죠. 근데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보에 대해서 집착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정제하고 거기에 대한 걸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필터라고 하지만 모든 여행지가 동일한 필터가 제공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맞는 필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지마다 어떤 필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방대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여행을 준비할 때 많이 하는 건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일정을 1차별로 정리를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행사에서는 그 정보를 먼저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행 일정표 전체에 대한 걸 다시 가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간편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별로 요약된 정보에 대한 걸 저희가 먼저 제공을 하고 그걸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다양한 필터에 대한 것들 다시 재조합하고 저희가 반대로 추천을 하기도 하죠. 가족과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성, 그 아이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이런 구성에 대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건 저희가 세분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죠. 초기에는 기존에 있던 이런 문제들처럼 몇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희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전 세계의 비행기가 뜨지 않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시점엔 덤덤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걸 먼저 좀 얘기 드리면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고민하고 했던 서비스를 사람들이 쓸 수 없어 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짜 갈팡질팡했어요. 모든 특히 여행업에 계셨던 분들은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좋은 결정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동료한테 위로를 받는다라는 걸 할 때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을 거예요. 그걸 믿어줬기 때문에 저는 버텼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 개발 자체를 해보지 않았었고 항해구국을 통해서 저희 쪽에 입사를 하셔서 처음 일을 하셨었는데 서비스 안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작은 과제들에 대해서 본인 주도하에 그냥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본인이 고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료들한테 얘기하고 피드백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편 없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분의 세부적인 커리어를 알게 됐었는데 이분은 컴퓨터 자체를 잘 다루지 못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이걸 서슴없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해요. 그래서 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서비스 내에서 불편함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거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하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한 건 꼭 해결했으면 좋겠어요에 대한 거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는 지금은 두 번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3년 가까이 서비스를 운영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서비스가 멈춰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중요보다는 이제 갓 창업한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의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코로나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버텼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고요. 코로나 시간을 같이 2년 넘게 견디면서 계속해서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